자, 여러분들이 그 내일 모의고사를 보는데 너무 모의고사에 대해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 모의고사 범위는 우리가 이제 진도에 따라서 이제 출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국가적 사회적 범위까지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형법 전범위, 형법만 출제가 됐는데, 바로 국가적 사회적 법익도 공부를 이제 그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 안 하신 분들은 점수가 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늘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뭐 실제 본고사보다 난도를 대폭 낮춰가지고 출제를 저는 그런 걸 안 합니다. 원래 뭐 다른 학원에서도 그렇게 요구했어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형법 때문에 심란한 경우가 많죠. 특히 여러분쯤 될 것 같아. 문제집을 보지 않으면요,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보니까 점수가 절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영어는 과락을 면하는데 형법이 과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형법이 판례 공부 안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내일 시험에 과락자가 나올 수 있어요. 형법 때문에. 그런데 늘 말씀드렸죠. 기본 강의에 따라서 비포 애프터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형법은 문제집 받냐 안 받느냐. 문제집 보기 전과 후가 그만큼 점수 차이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문제집 아직 안 본 사람들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점수 안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시되, 아, 이렇게 문제를 나오는구나. 또 뭐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왔구나. 이런 뭐 물론 많은 문제들이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실제 시험에 나왔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52페이지 보시면 작물제의 행위태양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시험 보러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갈수록 공부 양이 늘어요. 형법은. 형법도 마찬가지고. 왜? 그만큼 판례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이 말했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작물제 행위태양이 5가지입니다.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인데 시험은요, 판례가 있어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에서 양도가 판례가 없었어.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만 소개하면 됐거든. 그런데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대법원에서 양도도 판례가 있으니까 결론 말하면 취득, 양도, 보관, 알선 5개의 행위태양에 대한 판례를 전부 다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판례가 있으면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이제 판례가 갈수록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도 실은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강의량도 갈수록 늘어나고 그런 경우인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작물제 행위태양을 보니까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앞자 따가지고? 앞자 외운 사람도 있어. 왜? 시험에 다음 중 작물제 행위태양이 아닌 거, 이거 나올까봐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알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생각해봐. 만약 여러분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이런 걸 몰라버리면, 작물을 나는 취득하면 처벌된 줄 알았지만, 야, 보관하면 처벌된지 몰랐어. 꼭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 보관한 놈을 체포했어. 근데 취득한 게 아니더라고. 보관만 했어. 무죄 풀어줘. 그럼 됩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자, 취득, 양도, 보관. 시험에는 그런데 이것들의 판례가 나온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취득입니다. 그럼 취득은 뭘까? 취득. 득자가 얻을 득자잖아. 가질 취. 가져가지고 얻는다는 것인데, 작물제의 취득은요, 2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 첫째, 작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작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의 획득이 있어야 돼요. 이 보관과 차이점이 이거예요. 보관은 1번만 있으면 돼요. 2번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처분권 획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취득과 바로 보관이 달라져요. 그런데 가끔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뭘 강의하고 있나 생각도 들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아니, 취득도 작물제고 보관도 작물제야. 그리고 만약 이것도 우리가 구별할 실익이 있다면, 법적용이 다르다 만약에 취득이 더 세고 보관형은 더 가볍다 그러면 또 구별의 실익도 있죠.
아까 말했잖아. 취득, 보관 다 법률이 똑같아. 근데 우리가 이걸 굳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이유를 시간 낭비 아닌 생각이 들어, 가끔. 이해가 돼? 아, 취득이면 뭐하고 양도, 아니, 보관이 뭐해? 어차피 다 처벌되고 다 법률이 똑같은데. 근데 법은 안 그래요. 법은 항상 이렇게 디테일해. 취득이 뭐고 보관이냐를 전부 다 또 이걸 따집니다, 또. 그러니까 취득은 일리를 갖춰야 되고, 보관은 1번만. 그러면 2번에 사실상 처분권의 획득. 사실상 처분권의 획득이란 말은 사실상의 반대가 뭐죠? 법률상. 그러니까 꼭 법률상 처분권 획득할 필요 없어요. 사실상 막 취득해도 돼. 사실상은 취득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친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할까? 어떤 골동품을 절취했어. 그럼 절취한 작물이죠? 그리고 이분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너 가져. 그러면서 건네주더라고. 점유이전이 있죠? 그리고 그건 사실상 처분 획득이 아니야. 취득이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면서 받은 뭐가 돼? 작물 취득죄가 돼. 그런데 만약에, 야, 이거 절취한 골동품인데 지금 경찰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한 달간만 좀 조용해질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한 달간만 좀 너가 좀 맡아줘. 그리고 건네받았어요. 점유이전이 있었죠? 근데 이건 취득이야, 보관이야? 보관이죠. 왜? 한 달간만 맡아주라고 했잖아. 이건 사실상 처분권 획득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가장 심플해요. 그런데 사실상 처분권의 획득이 있냐 없냐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판례로 나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어떤 판례냐? A급 판례입니다. 내가 어떤 여자분의, 여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습득을 했어. 자, 그리고 이걸 내가 습득한 것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도둑이 제발, 왜? 나중에 이제 돈 안 신고해버리면 사용할 수 없잖아. 빈신고해버리면.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비싼 걸 사야 될 거 아니야. 아, 생각해봐. 도난카드, 분실된 카드를 지금 습득했는데, 뭐, 라면 사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1,000원 이런가. 그러니까 한 번에, 돈 안 신고 되기 전에 빨리, 빨리 바로 챙겨야 돼. 그러니까 한 번 결제해서 금액이 비싸야 되는데, 그러면 뭘 사면 좋을까? 그럴 줄 알았어. 이 학생 정말 대단해. 왜? 나는 이 대답을 원했어요. 진짜라. 근데 딱 맞춰 사네. 안 됩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제 배웠는데, 금은방에 가봐. 카드 결제는 안 됩니다. 금은방은. 뭐 카드 결제, 카드 돼? 금 사고 막 그러면 카드 안 된다니까? 카드 결제가 안 돼, 거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좋겠지만,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바로 이제 뭘 사야 되냐? 백화점에 밍크코트를 사려고 해. 그런데 이게 여성용 신용카드잖아. 도둑이 제발 자른다고. 내가 써도 되는데 발각될 것 같잖아. 이게 여자 거니까.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이 여자분에게 부탁을 했어. 내가 알고 있는 여자분에게, 야, 자중을 마련해가지고 이거 습득했는데 빨리 하나 사야 되는데 이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바로 밍크코트 한 벌만 사주라. 그러면 보수는 심심치 않게 줄 테니까. 사준 대가로 바로 보수는 심심치 않게 줄 테니까 밍크코트 한 벌 사주라고 바로 이제 부탁을 했더니, 알았어요. 30만 원 줘야 돼요. 하고 보수 준다고 하니까 30만 원 받겠다고 하면서 이 신용카드를 건네받았어요. 건네받아가지고 이제 백화점 가다 걸렸어. 걸려가지고 체포됐는데 바로 이게 왜 어렵냐면 검찰은요, 이걸 작물 취득죄로 기소를 했어. 검찰은. 그런데 우리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작물 보관죄를 정했어. 왜? 보수를 줄 테니까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은 신용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의 획득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본 거야. 그래서 보관이지 취득이 아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자, 우리 교재 취득해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바로 이른바 1번 판례입니다. 취득 1번. 그래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번범을 위하여 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건네받은 것만 갖고는 취득이 아니라 보관죄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출로도 2021 경간부 시험도 나왔고요. 우리 시험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이제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돼서 나중에 우리 그 기출 그 문제집 보면 나오는데 여기 꼭 알아두실 거. 우리 학생들이 답은 맞히는데 이유를 그게 잘못 알고 맞히는 경우가 있어. 자,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점유 이전이 취득에 있어 작물의 점유 이전은 근데 이걸 강의할 때마다 하는데 다 잊어버리더라고. 이걸 잊어버렸고 나중에 전혀 생각을 안 해. 작물에 대한 점유가 이전돼야 되는데 그 이전이 번범으로부터 이전이어야 돼. 번범으로부터 이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절도죄로 취득한 재물이면 절도로부터 이전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 이거야.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그리고 또 사례형 문제로 잘 나오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이게 이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기죄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봐봐. 이런 경우. 자, 이 갑이란 놈이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을을 속여 가지고 지금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는데 이 병의 계좌에다가 송금을 하게 합니다. 병의 계좌에다가 자, 갑이 을을 속여서 을로 하여금 병에게 100만 원의 계좌 송금을 하게 되면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야. 이게 전기통신 금융 사기인데 이때 병 통장에 입금된 순간 갑이 인출하지 않더라도 갑은 사기죄 기소가 돼요. 사기죄 기소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두 번째, 이 병이 바로 원래는 왜 이 통장을 빌려줬냐면은 이 갑이란 놈이 3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통장 만들어서 건네줬거든. 그런데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100만 원이 입금되니까 병이 그걸 인출했어. 병이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때 이제 병의 재책이 중요한데 만약에 통장을 만들어 줄 때 쉽게 말하면 적금 매체를 양도할 때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서 양도하면 사기 방조죄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인출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기 방조죄만 돼. 그런데 만약에 모르고 빌려줬다. 모르고 양도했다. 그러면 몰랐으니까 통장 만들어줬더라도 범행 도구를 만들어줬더라도 방조가 될 수 없죠. 방조 고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기 방조죄가 안 돼. 그러면 이 친구는 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영서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돼.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자, 과연 병은 그러면 작물 취득죄는 되겠는가가 문제가 된 거야. 그런데 중요할 것은 이때 100만 원 입금된 돈은 작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답은 맞아. 작물 취득죄가 성립 안 해요. 그런데 성립 안 한다 그러면 X라고 그래. 답은 맞췄어. 좋아. 작물 취득 안 되죠? 그런데 거기서 물어보지 말 걸 괜히 물어봤어 내가. 주둥이가 문제야. 그래. 와, 좋아. 실력 좋아. 왜 작물 취득죄가 안 되죠? 지금 내가 칭찬하니까 굉장히 업돼 있어. 좋아가지고 지금. 작물 취득 안 돼. 좋아. 실력 있네. 왜 작물 취득죄가 안 되죠?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돈은 통장에 있는 돈은 작물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작물이야. 왜? 사기죄에서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면요. 이건, 자, 사기죄가 맞는데, 사기죄가 행위태학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자, 행위태학이겠다. 형태가, 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을 취득하는 것인데, 내가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내 통장에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한테, 야, 내가 다음 주에 갚아줄 테니까, 틀림없이 갚아줄 테니까, 갚을 생각 없습니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야, 10만 원만 나한테 좀 입금해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았습니다 하고 입금해줬어. 그럼 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겁니까?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걸 취득한 겁니까? 전자야, 후자야? 이거 강의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전자야.
우리 판례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이 지금 100만 원 입금됐잖아. 이걸 만약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일치했다면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은 재물이어야 됩니다. 그죠? 사기죄로 용득한 재물이어야 돼. 근데 이걸 재산상 일해버리면 장물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인출하도 장물이 아니니까 장물죄가 안 돼. 근데 아니야. 이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거야. 한마디로 장물입니다. 장물은 맞아. 근데 우리 학생들은 장물이 아니라고 생각해. 장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치대가 아니라고. 답은 맞죠, 답은. 장물치대가 성립한다, X.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물이 아니라서 그러네. 아니야, 장물은 맞아. 그런데 왜 장물치대가 아니냐? 여기서 틀려. 취득이 아니야, 취득이. 장물은 맞는데 행위태양 취득. 취득은 뭐라고? 장물에 대한 점유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범법으로부터 이전해야 돼. 이건 저가 직접 뽑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장물치대가 되겠죠. 야, 병아, 입금됐디? 입금됐던데요? 그 문자 왔어요, 입금됐다고. 그 알림 서비스 있잖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갈게. 가지고 이름이 왔더라고. 왔고, 저가 이제 바로 저가 속여갖고 지금 100만 원 입금됐잖아. 저가 인출을 했어. 갖고 100만 원 인출해가지고 나한테 30만 원 주더라고. 야, 고맙다, 야. 너 때문에 100만 원 벌었다. 너 30만 원 가져. 하고 내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알고 있으면서 받았어. 그러면 이건 장물치죄가 돼. 왜? 범법으로부터 이전이었으니까. 이러면 장치지만 저가 직접 가서 뽑아버린 것은 이건 장물 취득이 아니야. 그래서 장물치죄가 이게 여러분이 기출문제에 사례형 문제가 있었죠? 있는데 답은 맞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도 이번에 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자도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내면 답은 맞춰. 장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X라고 그래. 근데 물어보면 장물이 아니라서 아니야. 장물이야. 장물인데 취득이 아니야. 이 점. 다음에 보관. 보관은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되지만 이건 없어. 이게 보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물 보관죄와 취득의 차이점인데 참고로 이 장물 보관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장물 보관죄도 고의범이야. 그러니까 장물 인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미필적으로나마 장물에 대한 인식, 장물죄는 다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장물에 대한 미필적 인식,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보관, 점유인정 받을 당시에, 이전 받을 당시에 그때는 나는 장물인정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장물인정을 알게 됐어. 그런데도 쉽게 반할 수 있는데도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우리 판례는 그때부터 장물인정을 알게 됐을부터 뭐가 돼? 장물보관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금방 말한 건 B급이야. 근데 B급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안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경찰 합격한 현직을 생각해 봐. 현직에서는 사안이 A급만 나옵니까? 금방 같은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야, 너 받을 때, 그 시계 받을 때 장물인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근데 언제부터 알았어? 며칠밖에 안 됐어요. 안지. 난 몰라. 근데 반항 가는데 안 했잖아. 예. 너 장물보관죄. 맞다니까? 이해가 돼.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너 받을 때 장물인지 몰랐다고? 왜? 그럼 장물보관죄는 안 되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B급이지만 그러면 A급은 뭐냐는 거야. A급은 물론 당연히 점유이전을 받을 당시에는 장물인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럼 원래는 원칙은 알 때부터 장물보관죄가 되잖아. 그런데 알 때부터 장물보관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알고 계속 보관해도 장물보관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왜 아니냐? 생각해봐. 그 장물을 저기는 모르고 보관받았는데 나중에 장물인정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장물을 내가 점유할 권한이 있을 때. 점유할 권한이 있을 때는 장물인정을 알면서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그때부터 장물보관죄가 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 판례는 이제 수표였거든요. 채권 담보죄로 수표를 구하던 경우인데 꼭 수표뿐이 아니야. 자, 봐봐. 이 친구가 잘 됐다. 금반지를 나한테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1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커플 반지인가? 그러면 커플 반지 가지고 남자가 끼고 다니는 것이 커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 가정하는 거야?
왜? 아, 금이 좋대? 금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럼 뭐 차고 다녀야 돼. 사주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맞힌 사람인가 보네. 금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 금기가? 그러면 물은 많은가, 사주가? 흙이나 물이 많아? 그게 많을 거야. 근데 금기가 적으니까 그럴 거야. 근데. 자, 그런데 종양석은 그게 아니고, 좋아요. 이런 거 필요해. 믿져봤자 본전이야. 그리고 색깔은 어떤 색깔이 좋대? 어울리는 색이 무슨 색이래? 흰색? 왜 검정색 있거든요. 반발하는 거야, 지금? 이건 믿으면서 왜 그 옷은 또, 내가 보니까 이분이 흰색이 입고 다니는 못 봤는데? 흰색이 없어? 아니면 때가 묻은 거야? 사야 돼요. 사야 돼? 흰색이 좋다면 그 입고 다니라니까? 그럼 무시하지 마라. 그냥, 어차피 입는 거 완전 똑같잖아. 근데 왜 이거 검정색을 입고 다녀? 저는 노란색이 좋다 해가지고, 그 카페 닉네임이 노란색을 붙였어. 일부러.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거 좋다 하면 입고 다니라고. 그런데 믿져봤자 본전이야,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말했는데, 이 금반지를 나한테 가져와가지고, 쌤 이거 한 5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채권담보증을 지금 나한테 이제 질물로 넘겨줬잖아. 자, 이해가 되죠? 그래갖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돈을 갚은데, 그래갖고 10만 원 빌려줬다? 수요일이 됐어. 이 친구가 안 나왔어. 안 나와가지고, 학생, 이 친구 왜 안 보인다 그러니까, 쌤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학원에서 절도범이었대. 상습 절도범. 금반지만 절찬도 상습 절도범이래.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제 작물이잖아. 이제 알았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놈이 금반지만 상습 절도하는 상습 절도범이었는데 걸려가지고 경찰에 끌려가 있대. 알겠죠? 근데 내가 지금 금반지 가지고 있잖아. 이걸 이때부터 알았어. 근데 또 내가 계속 보관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알았을 때부터 작물 보관자가 돼, 안 돼? 안 돼. 왜? 나는 이 금반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어, 없어? 있죠. 왜? 우리 민법상 질권은요, 이 질물을 자기 채권 완제받을 때까지, 이런 한 푼까지 다 받을 때까지 이 질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질권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전당포에 시계 맡긴 게 질권인데, 그런데 5만 원 빌리고 시계 맡겼어. 그런데 4만 원은 갚았는데 만 원이 없어. 그러면 그 전당포 주인이 시계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80%는 갚았으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요? 안 돌려준다니까? 정 돌려받고 싶어? 그러면 금반지 빠개가지고 뭐 20%만 줄까? 아니죠. 채권의 완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채권담보주로 이 금반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 정을 알고 반하지 않더라도 작물보관죄가 돼. 이게 A급이야. 이게 A급. 알겠죠? 우리 판례 보관 봅시다. 보관은 시험에 나올 거 2개입니다. 아까 취득이 아닌 판례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보관 해가지고 354페이지 설명 4번의 리을이 중요하고요. 관련 판례 1번, 2번인데 1번은 B급, 2번이 A급. 그런데 여기 봐봐. 2020년 9급 법원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B급을, 22년 경감부 시험은 A급을. 그러니까 B급이라고 해서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B급도 나온다니까. 우리 29 나왔잖아.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양도. 여러분이 양도에서 나올 건 뭐냐? 양도란 말은 남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하는 행위야. 넘기는 행위죠. 양도 알죠? 근데 하나 조심할 것은 이 취득과 양도의 관계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자, 작물인정을 알고 취득했어. 그럼 뭐가 돼? 작물 취득죄가 돼. 그런데 이 작물을 알고 취득했다가 이걸 남한테 팔았어.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장물합의는 작물인지 알잖아. 그럼 작물 취득죄가 된단 말이야. 시계를 내가 샀어, 지금 싸게. 그리고 이 친구한테 비싸게 팔았어. 그러면 이건 작물 양도죄냐? 안 됩니다. 선생님 팔았잖아요. 수익을 이전했잖아요. 이건 양도가 안 돼. 취득이 돼버리면 양도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취득죄만 되는 거야. 취득한 자가 설사 넘겼더라도 양도가 아니야. 대신 뭐냐? 작물 취득죄가 안 된 자. 다시 말하면 작물 인정을 모르고 취득했어. 여러분이 취득죄가 되려면 취득 당시에 작물 인정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당시에 작물 인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취득한 이후에 인식이 있으면 작물 취득제가 안 돼요, 이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건네받을 때까지는 작물 인정을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작물 인정을 알았어. 기분 나빠. 그래서 팔았어. 그때 작물 양도죄가 되는 거야. 취득제가 안 되니까 작물 양도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취득해 놓고 팔면 이건 작물 취득제만 돼. 모르고 취득했는데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취득제는 안 되죠. 취득할 당시에 작물이 몰랐으니까 그때는 양도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판례 하나, 딱 하나입니다. 여기는 우리 교재 양도 페이지 353페이지 가운데 판례 이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올 것이 바로 운반입니다. 운반. 자, 353페이지 운반인데 운반의 뜻은 뭘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운반은 문자 그대로 작물에 대한 장소적 이전행입니다. 작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것이 운반이야. 운반이 뭐면 알잖아. 우리말. 운반이 좋다. 자, 작물 운반도 행위태양인데 왜? 작물 운반 행위도 바로 피해자의 주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B급, A급이 있어요. 그런데 B급은 생각해보면 당연해. 자, 운반은 뭐라고? 개념. 작물에 대한 장소적 이전 행위라니까.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야, 집 앞이야. 빨리 내려와. 막 굉장히 긴장돼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잠만 말고 빨리 내려와. 내려봤더니 벤츠를 탁 몰고 왔어. 이 남자친구가 백수인데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훔쳤대. 절취했대. 야, 그런데 야, 내가 이거 몰고 왔는데 역시 사람들이 벤츠 타는 이유를 알겠다. 왜 이래? 야, 승차감 죽여주네. 너 같이 한번 타봐야겠고. 이 여자분이 조수석에 옆에 바로 탔습니다. 옆에 타고 이 친구 절도범이 운전해 갔어. 이걸 우리가 이제 편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분은 편승했어. 조수석에서. 그럼 이건 자동차, 절찬 작물의 장수적 이전행위를 했어 안 했어? 편승한 것이 운반행위야? 장수적 이전행위야? 아니죠. 그러니까 절취한 차량을 알면서 옆좌석, 조수석에 타고 다닌 것만 갖고는 운반이 아니야, 이건. 왜? 애우지 마. 운반은 뭐라고? 장소적 이전행위라니까. 이분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움직였어? 계속 간 것이지 막. 이분 뭘 운전해? 이건 운반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A급은 뭐냐? 운전해 준 거야. 절취한 차량을 알면서 그래? 야, 내가 운전할게. 하고 절취한 차량을 운전해 준 행위는 운전한 건 장소 이전 행위 아니야. 이걸서 운반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운전 행위와 편승은 달라.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야. 운반의 뜻만 알면 이건 당연히 구별이 되잖아. 이걸 뭐 시험에 또 헷갈리네. 하나는 운반이었는데 뭐가 운반이지? 시험 포기해 그냥 차라리. 그 정도 머리 갖고는. 자, 우리 교재 바로 교재 보시면 353페이지 1번, 2번입니다. 2번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알선. 알선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알선이란 말 들어봤죠? 속된 말로 말은 다리 놔주는 거, 중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알선인데, 자, 아까도 말했죠? 이거. 아까 이분이 시가 1억짜리 고려청자를 절취했어. 누구한테 팔 거야? 절취하면 뭐 집에 보관하고 그러면 건 아니잖아. 팔아야 돼. 어디로 가, 팔 때? 광화문 광장으로 가? 하고 시대 지금 시하고 있는데 막 거기서 이거 파라고 이거 판다고 막 떠들고 다녀? 그럼 어디로 가? 전당포로 가? 자, 이건 중요한 것은 이분은 그 고려청자를 팔기가 어려워요. 첫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금이 있고 그걸 또 선호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선생님, 이거 제가 훔친 물건인데 1억인데 이게 1억짜리인데 이거 선생님 혹시 그 동료 교수님 중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좀 한번 팔아주시라고. 적당하게. 그러면 팔면 몇 퍼센트 주겠대.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내가 알아봐 줄게 해가지고 바로 노량진에 모 선생님 그분이 있어. 그분이 골동품 그런 거 막 그림 있거든. 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 소개시켜줬어. 이게 알선이 알선. 알겠죠? 이게. 자, 그래서 작물 알선죄인데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작물 알선죄는요, 알선행위만 있으면 돼요. 꼭 계약이 체결되거나 작물이 이렇게 이전됨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알선해가지고 바로 디귿번 동그라미 마지막 줄 알선행위만 있으면 알선에 의한 계약 성립여부를 불문하고 알선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시험에 나온 것은 판례야. 이 판례. 그리고 355페이지 판례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옆에 날개 2개의 기출문제가 있죠? 이 2개만 알면 돼. 이게 시험에 이게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타자요 관계는 총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억나시죠? 불가벌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작물 인정을 알고 보관을 받았어. 그러니까 작물 인정을 알고 보관받으면 뭐가 돼? 작물 보관죄가 돼. 그런데 나중에 이 작물을 내가 임으로 처분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처분 행위는 별도로 횡령죄가 됩니까? 아니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까?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 이게 시험에 중요해. 작물 보관죄만 돼. 그게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판례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더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조문 356페이지 3번 친족 간의 범행이 나오는데, 이게 왜 여러분에게 이제 어렵냐면은 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법조문이니까. 법조문이니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하는 거 아니야? 판례가 아니면 더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판례가 아니니까 어려워. 우리 아까 그 네모 가로쳐갖고 다 틀렸듯이. 우리 아까 오늘 그 가로쳐갖고 맞은 사람 있었나? 맞았나? 보니까 오늘 가지고 거의 다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법원직 기출문제거든. 그거 법원직 4년 전에 기출문제인데, 바로 판례가 아니야, 그것들은. 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뭐, 혹시 뭐 산수 잘못하고 틀린 건 아니죠? 가로 들어간 건 다 맞는데 계산 잘못해갖고 틀렸다, 뭐. 그건 괜찮아, 그건. 자, 작물죄의 친족 간의 범행의 특칙.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영법은 원래 328조의 1항과 2항을 둬가지고 재산범죄 친족상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시겠지만 1항, 2항 바로 근친, 원친 해가지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동거친족 그 배우자 간 형을 면제한다. 필요적 면제, 형을 면제한다. 그리고 이제 별거친족, 별거가족은 상대적 친고죄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왜 작물죄의 친족 간의 범행의 특징을 출제 하느냐? 이걸 안다는 건 이걸 안다는 걸 전제로 해. 이걸 알아야만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작물죄의 법조문에 365조를 더 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A 피해자, 다음에 을 범범, 그리고 이제 갑이 치르겠으니까 작물범. 이때 친족 간의 특징을 보면 항상 기준이 바로 이게 365조 규정인데 1항, 2항 작물범을 중심으로 하는 작물범을 자 조금만 집중력 가지시고 작물범과 중심 피해자 작물범과 범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따져가지고 또 뭐 그냥 뭐 범범하고 뭐 이게 길어 근데 이걸 또 따져갖고 장피 장본 이렇게 말해. 그럼 좀 또 실력 있어 보입니다 또. 장피 관계, 장본 관계 이렇게 장피 관계와 장본 관계의 친족성들의 중요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특칙이라고 했잖아. 특칙인데 원래 여기가 특칙이야. 이건 특칙이 아니야. 이건 이대로 가 그냥 원칙대로. 그러니까 자, 이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328조 1항의 친족관계. 자, 직결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여기를 뭐가 된다고? 형을 면제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런 경우 있다니까. 자, 을이란 놈이 A의 재물을 절취했어. 절취했는데 바로 이 갑이 조심할 것은 친족 상도라는 것은 범죄가 성립한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로 그 정을 알고 이 절취한 작물을 함께 운반해 줬어요.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돼? 이 친구가 작물죄의 바로 운반죄, 작물 운반죄가 되잖아. 작물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작물 운반죄는 성립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A, 지금 절취한 물건이 이 사람 아버지의 물건이더라니까. 아버지의 근데 냉장고를 내 친구가 절취했어. 그래갖고 같이 좀 운반해 주자고 하니까 그 부탁을 받고 함께 이 냉장고를 운반해 줬다니까. 그때 장물범과 피해 사이에 이랑 직결적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돼? 장물죄는 성립하지만 형을 면제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양. 이때 A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삼촌이야. 삼촌의 시계를 절취했어, 이놈이. 그런데 이것을 바로 갑이 그 점을 알면서 보관해 줬어. 보관해 줬을 때 바로 이 경우는 뭐가 된다고? 바로 피해자와 이 장물범 사이에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니고 바로 별거 친족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바로 삼촌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 이건 예외가 아니야. 문제는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장물범과 범범 사이의 관계입니다. 장물범과 범범 사이의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이게 특칙이야. 자, 첫째, 잘 봐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로 장물범과 범범 사이에 328조 1항의 친족 관계가 있다. 1항의 친족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이런 경우죠. 남편이 절도범이야. 절취한 물건을 처가 바로 취득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순금 목걸이 절취했는데 처가 그걸 받았어. 그러면 장물취득죄가 성립을 해 안 해? 하죠. 하는데 문제는 장물범과 피해 사이의 배우자 관계잖아. 328조의 1항의 친족 관계야. 이 경우는 아까 여기는 형을 면제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형을 면제한다가 아니야. 필요적 감면입니다. 중지미수처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대요. 필요적 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형법에 필요적 감면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면요. 여러분이 또 굉장히 제 생각은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나 모의고사 내려갈 때 꼭 못 내는데 다음 중 갑에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거 해가지고 세 개는 필요적 감면의 살해. 그 중에 중지미수가 하나 들어가겠죠. 살해, 중지미수가. 그리고 하나가 이거. 장물범과 범범 사이에 바로 직결적 관계 있을 때. 그것도 필요적 감면이죠. 이런 식으로 출제라고 또 하나 뭐 이제 예컨대 내란이나 외환의제, 방화죄, 자수 있잖아. 자수가 의무적 감면인데 실행의 그 자수의 예비 단계에서 실행에 착수하기 이르기 전에 자수는 필요적 감면이잖아. 그런 거 내는 거야. 거기다 내고 나머지는 의무적 감면 하나 내고 이래갖고 출제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바로 여기는 장물범과 범범 사이는 1항의 관계가 있으면요. 필요적 면제가 아니라 필요적 감면이야.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필요적 감면. 자, 두 번째. 만약에 장물범과 범범 사이에 이른바 별거 친족, 별거 가족이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거. 아까 장물과 피해 사이는 상대 친고죄였잖아. 그렇지만 여기는 아예 상대 친고죄가 아니야. 아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촌이 절도범인데 삼촌이 절취한 시계를 바로 내가 알고 취득하면 장물취득죄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념 없는 사람들 암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건 개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 헷갈렸어. 바로 여기를 지금 여기가 삼촌이면 상대 친고죄죠. 여기가 삼촌이면 뭐라고? 적용 안 돼. 그런데 이걸 헷갈렸다 해가지고 여기를 삼촌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줘놓고 나를 고소해? 조카를? 야 조카야 너 공부하느라 고생 많다. 내 삼촌이 이거 절취한 물건인데 너 그 학원비 쓰는데 버텼어 하고 금반지 하나 주더라니까. 알겠죠? 지금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장범이고 범범 아니야. 그러면 이때 삼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어떤 미친놈이 고소합니까? 저가 줘놓고 이게 말이 돼? 그러나 생각해봐. 이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삼촌 입장에서는 조카가 섭섭해 안 해. 야
너가 조카인데 너 친구하고 나랑 같이 너 친구가 내 시계를 줬는데 그걸 알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걸 알고 그 냉장고를 삼촌 냉장고인지 알면서 같이 운반해줬다고? 이 나쁜 이 싸가지 없는 놈하고 고소할 수 있어. 그잖아. 그렇지만 삼촌이 줬는데 뭐가 불만해서 고소를 해? 고맙단 말 안 했어? 뒤에 보니까 카톡에 고맙단 말이 없어? 나쁜 자식 변망덕이네. 고소해야지. 말이 돼?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기억에 의존해. 둘 중에 하나 헷갈린대. 분명히 하나가 상대 친구째인데 어때? 그러면 안 돼. 그게 무슨 놈의 암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암기 과목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 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지, 뭘 이걸. 이해가 돼? 이놈은, 이 피해자는 조카가 괘씸한 놈일 수 있어. 그죠? 자기 시계 도난당한 친구가 도난 훔쳤는데 그걸 알고 보관해줬더라니까. 또는 안 쓰래. 팔아줬더라니까. 자기가 다리 나고 팔았대. 삼십. 괘씸한 놈이야. 너 좀 뜨거운 맛 좀 맞아야겠다. 고소할 수 있어. 그렇지만 저가 훔친 물건을 줘놓고 고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겠죠? 늘 생각하는 공부. 여기까지 우리가 작물지였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자 1항과 2항이 나와 있는데 그걸 잘 풀어 쓰는 것이 이른바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번이 될 것이고 여러분 밑에 기출이 있죠? 기출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손괴죄하고 권리행사 방해죄 파트를 좀 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재산범죄를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1시간 정도 이쪽 파트하고 형사소송법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형법책하고 수사증거책을 가져오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번 주에 토요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쪽 한 주 더 연기해 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다음 봐야 되겠네. 수요일부터네,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다음에 만나잖아. 수요일 때 형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목요일이 아니라. 이게 이해가 돼? 수요일이 우리가 처음 보잖아. 그러니까 수요일 날 형법에서 1시간 하고 형사소송법 할 테니까 책을 수사 증거를 가져오시라고. 알겠죠? 물론 당연히 보강은 이제 형소법을 하겠죠. 이렇게. 오케이. 고생하셨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모의고사 보겠지만 너무 조바심도 내지 마시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마시기 바라요.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완성품이야. 공부가 다 된 사람을 위해서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가 다 된 사람이 아니야. 이제 어떤 단계냐면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은 조금 이제 걷고 있는 단계고 아직도 어떤 분은 지금 바로 걸음마 단계야.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마라톤 풀코스 뛴 놈한테 풀코스 뛴 사람 문제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음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습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 알겠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